아, 안녕하십니까. 관악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김태엽 경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이제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고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워낙 이제 기승을 부리고 이제 수법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이제 젊은 층부터 이제 노년층까지 모두 다 이제 피해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해 동안 저희 관악경찰서에서는 300억 원 정도의 이제 그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이제 어르신들 이제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육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려가서 해도 네. 네, 오늘 보이스피싱 그 교육은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어떤 수법이 있는지, 어떻게 예방하면 좋은지, 이제 피해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이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제 보통 어르신분들은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제 문자, 이제 부고장이라던가 이제 결혼식 청첩장을 통해서 이제 악성 링크를 클릭해가지고 다운로드 때문에 이제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예,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그 선생님들한테 이제 접근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이제 사칭하는 경우에 계좌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범죄에 연루되었다,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 약식 조사가 필요하다, 돈을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전화를 끊으시고 바로 112 신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메신저 피싱인데 카카오톡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뭐 할머니, 엄마, 뭐 아빠, 나 휴대폰 액정 깨졌으니까 이제 돈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편의점에 있는 이제 뭐 기프티콘 그 카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무시하면 되고, 이 경우에는 어르신들은 뭐 이런 앱을 설치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어려우실 수 있으니 바로 112로 신고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카드 배송원 사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카드 신청하셨죠? 어디로 배송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을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직접 찾아가서 카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명의를 도용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금전적 피해를 일으키려고 하는 수법 중 하나예요. 이제 마지막 몽캠피싱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르신들이라서 예, 이 부분은 이제 당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보통 저희 카카오톡 말고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SNS라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모르는 남성이라든가 여성이 접근해가지고 뭐 쪽지를 보내요. 쪽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금전을 요구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이 보통 SNS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예, 잘 안 당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부분은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손자나 손녀, 뭐 자녀가 있으면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도 있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은 가장 중요한 게 예방입니다. 예방. 피해를 당하고 나면,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고 나면 지급 정지 요청도 있지만, 이거는 보통 돈을 보내고 나서 이제 사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보통 금전을 다시 돌려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까 다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끊어버려요? 아, 그럼 진짜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뭐 그 사람이 엄청 급하다면 다른 사람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많지, 이렇게 모르는 번호로 이렇게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예, 보이스피싱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만약에 전화를 받았는데 개인정보, 선생님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나 사는 곳, 전화번호, 그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하면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요구하는 경우들이 없어요. 보통 경찰관들도 이제 112 신고를 처리하면서 요구는 하긴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면했을 때 드린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경우가 가장 좀 어르신들이 좀 많이 피해를 좀 보시는 경우 중 하나인데, 문자를 통해서 아까 전에 그 부고장이라던가 이제 청첩장을 보내는데 링크를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클릭하는 순간 선생님 휴대폰이 해킹이 당하면서 선생님들의 지인의 전화번호 이런 것들까지 다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은행의 각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링크를 클릭하게 됐다면 선생님의 휴대폰으로 112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112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112로 신고해도 그 사람들이 다 조직원들이 전화를 받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이제 같은 내용이고, 다섯 번째로는 범죄 피해 예방법이다 보니까 의심이 될 때 무조건 112 신고를 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시면 무조건 112 신고 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건들지 마시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로는 금전적인 피해를 당했을 때,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때, 세 번째로는 악성 앱이 설치됐을 때,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고 선생님들이 대처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전 피해를 보시든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든 악성 앱이 설치가 되든 무조건 112로 신고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경찰관이 현장으로 가서 그 경찰관이 어떤 종류의 피해를 당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어떤 종류의 범죄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법이 달라지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희 경찰관은 만약에 그 선생님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당했을 때 112로 신고를 하시면 지급 정지도 바로 요청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한이 이제 뭐 하루가 지나거나 그렇게 돼 버리면 그 금전을 돌려받기는 어렵고, 최대한 단기간 안에 이제 금전 피해를 계좌 이체했을 때 바로 112 신고를 주시면 다시 그 돈이 지급 정지가 되면서 다시 선생님의 그 금액 돈이 다시 선생님 계좌번호로 들어갈 겁니다. 무조건 의심이 됐을 때는 112 신고 주세요. 네. 하지만 뭐 링크 같은 거 클릭했을 때는 선생님 휴대폰이 해킹 당했을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112 신고해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 네. 국제 뭐 그런 걸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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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매일 같이 오나요? 그러면 그러면 보통 차단을 하면 되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제 차단하는 기능은 잘 모르시죠? 지금 자녀분이랑 같이 살고 계신가요? 그런 경우는 아니고, 만약에 보통 지금 저희 휴대폰 번호 자체가 대부분의 이제 중국이라던가 다른 국적에 넘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전화번호는 넘어가 있지만 넘어가 있으니 이제 그런 문자들을 보내는데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뭐 악성 링크 같은 걸 클릭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해킹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아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록된 전화번호로 온 문자나 전화나 이런 것들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시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고요. 그걸 없애더라도 그분들이 계속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네? 차단 기능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차단 기능을 모르시니까 만약에 그 자녀분이 계시면 그 자녀분한테 그 차단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질문 있으세요? 맞죠?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SKT, 네. 이제 뭐 국제 발신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니면 뭐 맞아요. 그런 경우들로 저도 맨날 받고 있거든요. 그런 문자들을. 하지만 이제 그런 문자들이 오면 예. 그런 전화는 절대 받으시면 안 되고 예, 문자도 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서 뭐 어르신들 중에 아이폰 쓰는 분 있을까요? 뭐 삼성 다 쓰고 계시죠? 예, 삼성을 쓰는 게 좋은데 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자면 그 손자 손녀분들은 아이폰을 많이 쓰실 거예요. 아이폰 뭐 애플폰 미국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폰을 많이 사용할 텐데 저희 그 삼성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악성 앱을 설치됐을 때 이제 차단하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료로 그런 어플을 다운받아서 계속 매월 이제 돈을 줘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웬만해서는 뭐 삼성 휴대폰 쓰는 게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네네. 네. 네. 네네. 음. 네네. 그런 경우들이 있구나. 아, 그럴 때 이제 혼자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끊으시면 되는데 어르신께서 계속 그쪽에서 끊지 말라고 예, 그렇게 하니까 예. 네네. 아,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네네. 네. 네네. 음, 네. 아, 네. 예, 맞아요. 아, 그런 경우에 이제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모르는 번호로 왔을 때는 아예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버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화를 안 받았더라면 전화를 끊지 말라는 그런 말도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 전화를 받게 됐다면 일단 만약에 집에 혼자 계신다. 그러면 뭐 밖에 나오셔가지고 주변 사람에게 이제 사람 많은 곳으로 가서 112 신고 좀 해달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 혼자 계속 계시다가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싶으시면 이거는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 하면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네, 전화. 예, 맞아요. 젊은 사람도 그렇게 해가지고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한 3천만 원 정도 이제 피해를 보셔가지고 혼자서 이제 그 숙박업소에서 갇힌 채로 거기서 나가지 말라.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나가지 말라. 112에 신고하는 순간 너는 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협박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멘트에 대해서는 절대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선생님들의 뭐 주소를 알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예, 만약 아버님도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때는 바로 끊으시면 되니까, 예, 끊고 나서 그냥 112 신고 주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두렵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네. 네. 음, 맞, 예,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없는 걸로 하고, 네. 네? 국제전화. 예, 그것도 이제 보이스피싱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자로 보통 오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메시지를 삭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아, 진짜요? 아, 외국에 계세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자녀분들한테는 뭐 연락하는 방법이 아, 맞죠, 맞죠, 맞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뭐 전화 연결하는 경우는 예, 위험하니까. 맞습니다. 이제 또 그니까요. 저희도 뭐 미치겠습니다. 전화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렇게 이제 한번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이렇게 교육을 들으셨으니까 주변에 지인분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 지인분들도 조심해라. 이렇게 그 문자로 하거나 전화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 효과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독감 조심하시고요. 예, 그리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예.